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의 예상 등급 컷이 공개된 가운데 준킬러 문항이 포진한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에어부산은 부산 상공계가 만들고 시민들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생태공원에서 연쇄 방화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은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명 생태공원 산책로에 CCTV 22대가 설치됐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의 예상 등급 컷이 공개된 가운데 준킬러 문항이 포진한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도 반복되면서 똑같은 만점을 받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진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이 무려 3페이지에 달합니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모두 2%도 안 되는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수험생들의 가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답률이 가장 낮은 15개 문항을 보면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는 게 확인됩니다. 올해 수능 체감 난이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매우 어려웠다고 답하는 등 87%가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라고 하지만 킬러 문항보다는 준킬러 문항이 워낙 많이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쉬운 수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어찌 보면 그냥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선택에 따라 휘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 만점을 받았을 때 예상 표준 점수 합은 최저 130점과 최대 162점으로 32점의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실제 각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등급 컷은 점수가 적게는 1, 2점, 많게는 5, 6점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이 최저 등급 컷을 못 맞출 수 있지만 막상 실제 채점에서는 최저 등급 컷을 맞출 수 있으므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 등급 컷에 3, 4점 정도 차이 난다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등급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시 대학별 고사에 적극 응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꼭 챙겨보는 게 있죠. 각종 수험생 혜택인데요. 수험표만 있다면 문화행사에서부터 해외여행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놀이동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어린이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모여듭니다. 어제 수능도 끝났고 그냥 분위기 전환 겸 친구들과 같이 왔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롯데월드 부산은 이번 달 말까지 수험생 반값 할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25일 토요일에는 한 달 앞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불꽃놀이와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번 겨울 시즌만서 퍼레이드가 눈꽃 장식과 각종 연출들이 더해져서 더욱 화려해졌고요. 현장 매표소에서 간단한 확인 후에 50% 할인 혜택을. 인근 국립부산과학관 상설 정시관은 올 연말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항공, 우주 선박을 주제로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 안내데스크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미래 탈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특별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재밌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 롯데워터파크는 종일권을 절반 가격에 즐길 수 있고 부산 아쿠아리움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도 30% 저렴하게, 부산 KCC 농구팀도 12월까지 이어지는 8경기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영화는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CGV는 11월 26일까지, 롯데시네마는 11월 30일까지, 메가박스는 12월 10일까지 수험생 7,000원 예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수험생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합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다음 달 29일까지 동반 1인을 포함해 20% 할인이, 티웨이 항공은 내년 1월 말까지 국내선 25%, 국제선 7%가 할인됩니다. 업체마다 수험표를 제시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니 현장 또는 예매 할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홍보를 위해 특정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감사 마지막 날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학교행정지원청 설립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육청이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우수상을 받은 아침 체인지 사업. 이 사업은 학생들이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20분간 수업 전 진행하는 아침 체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이 사업의 홍보를 특정 인터넷 매체에 몰아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에서 재차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교육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도 하시고 다양하게 홍보 광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지. 예. 그죠? 예. 이렇게 뭐 유례 없는 그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특혜성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라고 홍보한 행정지원청 설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만든 조직인데 정작 교사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 부산 교사노조가 지난 8일 교육청에 전달한 교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설립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5%는 지원청의 업무가 교원 업무를 경감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직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학교는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면서 학교에다 그 업무를 자꾸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좀 설립해 달라고 교육부에서도 강력한 조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 이름은 물론 처음 행정지원청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지원본부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쪽에다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금 수차례 이제 TF 협의를 하면서 이날 감사장엔 교사 노조에서 방청했고 위원장은 오전 질 이후 이들을 따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박중묵 위원은 다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광고비 특혜 의혹을 질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에어부산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부산 상공계와 지역사회의 염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부산 상공계가 만들고 시민들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 지분 41.9%, 부산 지역 7개 기업이 주요 주주로 13.2%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이 장기화되면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LCC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상공계가 에어부산만 따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며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권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할에 대한 고민에 나섰습니다. 예산 정책 우리 부산시와 협의할 때도 이 부분을 논의를 또 했었고 또 지금은 또 우리 경제계에서도 이 분리 매각을 했을 때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들을 챙겨 나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역이 설립하고 키운 거점 항공사를 부산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에어부산 연내 분리매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분리매각을 미루지 말고 부산 본사가 있는 그 지역 기업에게 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리매각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 시민단체에 이어 부산 시민들이 주주 참여 운동을 가세하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에어부산 인수는 가시화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산 제도약을 위한 가덕 신공항과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골든타임입니다. 지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어부산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에어부산 매각이 내년 부산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생태공원 112 신고 건수가 한 해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화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CCTV가 부족해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자치경찰이 화명생태공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점에 CCTV 22대를 설치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는 13일에 걸쳐 7차례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에 탄 면적만 1000제곱미터. 당시 범행 장소 주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 경찰의 잠복 근무로 6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는 60개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원 관리용으로 시설물이나 차량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300만 제곱미터, 91만 평에 이르는 공원 면적에 연간 93만 명이 찾고 있지만 CCTV가 부족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화명생태공원 산책로에 방범용 CCTV 2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유소년 야구장에서 축구장까지 1km 구간, 산책로가 만나는 지점 6곳에 회전형 6개, 고정형 16개가 설치됐습니다.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꼼짝 말아라죠. 그렇죠. 나쁜 짓을 못 하니까. 치안용 CCTV 설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범죄 발생 시 수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산책로에 CCTV가 설치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입니다. 코롱 저쪽에서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안 됐죠.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완전히 지금 없습니다. 그게 좀 많이 불편하죠.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삼락과 대적, 맥도 생태공원 역시 대부분이 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낙동강 관리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많은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원 내 통신시설 부족과 잦은 침수,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치안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당부했지만 여당의 책임감 있는 활동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야당 또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부산시와 시의회에도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엑스포 때문에 부산의 시의회 민관정이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모두 올인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은행 법 개정,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뒷전에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산 시민들은 결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물론이고 부산시 의회는 이 산업은행법 이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결의대회도 한다든지 지역 정치인들 아닙니까? 서울의 여야 방문도 하고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더 보여줘야 합니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21일과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등지에서 유초중 특수학교 교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북부 모락모락 수업 나눔 축제를 엽니다. 21일 공간마당에는 정혜승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나와 학생이 질문하는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강의합니다. 23일 배움 성장마당은 학교급별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에서 6개 주제를 바탕으로 19팀의 수업 사례 나눔, 소그룹별 이야기 마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디자인 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무료 자문을 실시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불공정 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쟁, 디자인 용역비 미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중소기업, 프리랜서를 비롯한 디자인 업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이런 거 못하겠어요. 사람이 안 찾아와요.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입장이네. 술과 회를 먹으면서 광안리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밀락 수변공원. 많은 사람들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 4개월. 공원 앞에 있던 편의점은 문을 닫았고 수변공원을 상징하던 횟집들도 일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상권의 매출은 얼마나 줄었을까? 한 5시 넘어가 보면 사람 자체가 없는 거라요. 그럼 우리 시장 사람들은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따라 집에 가는 거라. 집집마다 아침 되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주고 나와요. 또 쓰레통 보면은 고기 주는 게 한 통이 한 통. 집집마다. 지금은 하루 매상이 뭐 10만 원 쪽 되다 보니까 그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안 되니까 내놓고 업종 변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임대를 못 붙이고 저희도 지금 걱정이에요. 이걸 어차피 내놓으시면 뭐 권리금도 못 받고. 딱 보니까 매출이 한 95%가 떨어지는 거라요. 95%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또 앉아 있으려고 해도 우리 직원들도 미안해하고 해서 스스로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의 반값을 내놔도 점포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세는 비싸죠. 매달만 나가야 되죠. 인근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금주구역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밀락 수변공원 금주 지정 전 구청에서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 한 차례의 용역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집회하고 갔다 왔거든요. 인희 시위하러 갔다 왔는데 그 구청장님 만나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구청장님은
해도 너무한 거라. 수영구청장이 괘씸한 심정이라 우리는. 왜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쟤는 구민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이지 구민을 죽이려 하는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금주구역 지정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끔 가다가 좀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세요. 음주를 할 때는 여기 항상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벌레도 많고 그리고 취객분들 시끄럽고 이제 싸우는 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금주구역 되고 나니까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되었고 깨끗하고 쓰레기 문제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와글와글하고 할 때는 참 좋았거든요. 좀 시끄럽고 해도. 근데 지금은 뭐 조용하니 다 죽어가지고 여기 편의점도 하나 문 닫았고 찌짐집들도 다 문 닫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금토 한 이틀이나 그냥 옛날처럼 개방해 주시면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상인과 시민 약 530명을 대상으로 밀락 수변공원 금주지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후 밀락 수변공원 방문율이 더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49.5%가 전혀 그렇지 않다, 37.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이후가 낫냐는 질문에는 약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후 수영구 지역민의 방문율이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63.2%의 상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타 지역 방문율 또한 높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금주공원 지정 후에 실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 대한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금주공원 지정이 지역 상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자체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해당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수영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만 9천여 명, 8월 17만 9천여 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올해 7월 10만 3천여 명, 8월 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영구청에서는 문화공연을 상시로 여는 등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 발길을 끌겠다는 계획이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먼저 금주공원 지정 해제를 하고 그런 연후에 상인 조직을 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이 결성되고 나면은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이 관리를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상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11월 중에서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집회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 뜻을 구청에 전달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으로 공원은 쾌적해졌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밀락 수변공원, 그리고 생존권을 잃은 상인들의 울음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 그리고 수영구청이 머리를 맞대 밀락 수변공원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